안녕하세요, 노찬수님. 한국자산관리 컨설팅의 홍순혁입니다. 이번에 4월 1일부로 실비보험이 자기부담금이 현행 10%에서 20% 두 배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도 기존에 27세 만기로 가입했었는데 100세로 갈아타면서 자기부담금 두 배로 되기 전에 그래서 요번에 갈아타기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자녀들 거 설계를 하다가 우리 관우 것도 같이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실비보험을 좀 헷갈려 하셔서요. 개념만 잠깐 잡고 갈게요. 성인 실비보험이라 함은 아까 여기에 나와 있던 대로 이번 통원에 따른 의료비 보장을 하는 것이 일단 목표죠. 예, 요게 이제 이게 목표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나중에 이제 어때요? 암이라던가 이대 질병 관련해서 건강보험을 따로 들지 않고 또 암보험을 따로 들지 않고 지금 여기에 암 관련이나 이런 이대 질환, 뭐 뇌졸중, 급성심근세 이런 특약을 넣는 것이 더 싸고 파워풀하기 때문에 늦죠 보통. 거기에 이제 질병이나 상해에 따른 수술 특약도 넣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인 실비보험의 정체죠. 여기에 이제 어린이 실비보험이라면 어린이들만 갖고 있는 소아 관련 특약이 있잖아요. 성인 실비보험에 갖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소아들만 걸릴 수 있는 특약들을 넣은 것이 소아 관련 특약이고요. 태아는 어떨까요? 그렇죠. 똑같은 소아 관련 특약이나 성인이 갖고 있는 보험의 보장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태아가 갖고 있는 리스크, 고유 리스크가 있죠. 선천성 질병 특약이라던가 출산 질환에 따른 특약, 이걸 넣은 것이 태아보험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어때요? 태아보험이든 어린이 실비보험이든 성인 실비보험이든 모두 다 실비보험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다들 이 보험료와 보장 금액을 다들 기준을 잘 모르시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보장 기간이 적합합니다라고 저희가 이거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판단한 저희가 제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어린 실비보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사망이나 상해에 따른 후유장애는 1억 정도 기준으로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입원이나 통원 의료실비 5천에서 30만 원 가져가죠. 여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암진단금 보통 3천만 원, 또 2차 암, 재발이죠. 2차 암 3천만 원, 고해가 5천만 원 가져가고요. 암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가져가고 암 입원 일당 4일차부터 10만 원 이렇게 가져갑니다. 거기에 이제 뇌졸중이나 급성 이대 질병들 2천 넣는 것이 기존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질병이나 상해 탈 수술도 급수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7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스탠드한 보장 요즘의 그 보장 금액들이에요. 자, 문제는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몇 세까지 보장 기간을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천차만별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의 트렌드를 보면 기존에 우리 가입했던 대로 30세 만기가 있고요. 100세 만기가 있는데 30세 만기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가입해서 30세 만기로 가져가면 20년 납입을 일단 하죠. 그 다음에 자녀가 또 그때 가서 이제 만기 됐으니까 또 실비보험 또 자기도 가입해야 되잖아요. 새로 100세나 그때 가서 뭐 120세 만기로 보장할 때 몇 년 납입을 해요? 또 20년 납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100세나 110세 만기를 가져가기 위해서 결국은 40년 납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보험료의 어떤 이중 부담이라는 효과가 그 안 좋은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가 이런 갑작스럽게 올 수 있는 상해에 따른 후유장이라던가 중대질병 이런 거를 이제 그 보장받으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어때요? 요즘 보험사 트렌드가 암이 걸렸거나 어떤 뭐 내가 고혈압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에서 계속 보험을 청구했다 하면은 인수를 안 합니다. 그렇죠? 보험사 철저하게 수익을 남기는 회사니까 안 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 아이가 30세 때 성인 돼서 자기가 이제 자기 실비보험 이제 100세, 110세 만기로 갈아탈 때 그 전까지 어때요? 건강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좀 아이러니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 때문에 보험을 드는데 성인 실비보험을 갈아타기 전에 30세까지 건강해야 돼. 예, 이런 불확실성에 우리가 이거를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30세는 저희가 적극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100세인데 그러면은 100세까지 이런 그 보장 항목들의 금액들을 5천, 3천, 5천, 이런 10만 원, 20만 원 이런 것들도 다 100세까지 그 보장을 가져갈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자 3천만 원이 90세, 100세 때는 지금 돈의 4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5천, 고해가 5천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80세나 90세 때 암에 걸린다면 700만 원밖에 안 돼요. 뇌졸중 뭐 2천 뭐 이런 것도 276만 원밖에 안 돼요. 결국 뭐예요? 이 진단을 받아서 내가 위로금을 쓰는 그 돈의 실질적인 효용의 가치는 80세, 80년 이후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00세까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80년 만기로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하다못해 몇 천만 원짜리인데 밑에는 몇십만 원짜리 어떨까요? 그렇죠. 이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아이가 가입해서 70년, 80년에 받으면 만 원, 10만 원밖에 안 돼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때요?
80세 만기가 아닌 30세 정도, 30년, 이 돈이 유효할 수 있는 실적의 어떤 가치가 있는 기간에 30년 정도 가져가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우리의 보장 설계 기준은 이렇게 맞춘 겁니다. 그래서 100세로 가져갈 항목이 있고 80세로 가져갈 항목이 있고 30세 정도로 가져갈 항목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나눠서 설계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각 암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보험사를 제꼈냐? 암 진단금도 이렇게 주는 보험회사 저희는 일단은 제외시켰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암의 발생 빈도인데, 그리고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암에 대한 진단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암 같은 경우 진단금이니까 갱신형으로 가면 안 돼요. 갱신형이라는 결국 내 보장 기간까지 계속 내야 된다는 건데, 그것만 하니까 3년마다 계속 오르죠. 보험사가 오르면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말고 20년 납입으로 끝내고 100세 보장, 80세 보장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꾸 이런 진단금으로 끝날 수 있는 것들도 갱신형으로 나가는 것들, 이런 보험사를 다 제외시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발생 빈도가 높은 것들을 자꾸 일반암에서 소액암으로 분류해서 자기가 어때요? 금액을 다운시켜서 줍니다. 이런 보험사들 일단 제외시켰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뭐 췌장암이라던가 뭐 담낭, 뭐 기토 이런 거는 정말 간암이라든가 큰 그 치료비가 드는데, 이런 것들을 고액암으로 분류하지 않고 어때요? 보험사만 일반암으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보험사도 저희가 제외시켰고요. 두 번째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뇌졸중이라 해도 진단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뇌졸중이라는 게 결국 그 여기 보시면은 뇌에 관련된 질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뇌졸중이라면 뇌출혈과 뇌경색을 주잖아요. 근데 이것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기타 질환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병원에서 뇌졸중입니다라고 해도 병원에서 말하는 그 병명 코드가 I60, I61, I62나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으면 뇌졸중의 진단을 받아도 진단금이 안 나갑니다. 그럼 74%의 그 질환이 해당되는 코드가 됐다. 그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뇌졸중을 꼭 고집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보험사들이 성인들에게는 이렇게 뇌혈관 질환 이런 거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이들까지는 해줘요. 제가 그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급성심근경색도 한번 볼까요? 내가 급성심근경색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보장 확률을 보면, 자, 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이다라고 해서 나 2천만 나오겠구나 했는데, 이 코드, 병명 코드를 받지 않는 나머지 81%의 질환에 해당되면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가급적 가능하다면 뇌졸중으로 제한하지 말고 뇌에 관련된 모든 질환을 됐을 때 주는 그런 보장 항목을 해주는 보험회사, 또 마찬가지 심장도 이렇게 급성으로 하지 않고 심장에 관련 모든 질환을 다 주는 거, 이렇게 해서 보험사 추려봤어요. 세 번째 보험사 추린 기준은, 예, 이게 보면 이게 소송권이에요. 이거 보험사 잘 자는 건 잘 줍니다. 근데 이거 몇 천만 원 나가는 거는 이렇게 꼬투리 잡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보험사 피해야 되겠죠. 예, 우리가 보험을 왜 가입합니까? 받으려고 했는데 받을 때 되면 딴소리 하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보험사를 피했어요. 이런 조건 기준을 모두 추려서 저희가 8개 화재 보험사를 설계한 후에 지금 가장 우리 아이들에게 또 간호한테 적정하다고 저희가, 예, 지금 보장 상품을 보면은 어, 예, 보장 상품, 아이고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예, 보장 상품 보면 잠깐 볼게요. 보장 상품. 자, 뭐 보시는 거대로 치료비 지급은 똑같이 주는데 현대 구댕구하고 제가 하는 건 이제 메리츠 화재로 나왔어요. 현대 구댕구시에는 27년 납입에 39,880을 내고 있고요. 지금 메리츠와 우리가 한 거는 39,000원에 30년 납입니다. 납입 기간은 얘보다 좀 더 길지만 모토는 이거예요. 지금 보장보험료를 무리하게 많이 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자기 보험을 자기가 이제 인수해서 가져가 자기가 불입하는 걸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사망은 굳이 필요 없지만 사망이 없죠. 근데 후유장애를 보시면 후유장애가 이제 얘는 4억 1천 나가고 3급장애 시 1억 나가고 얘는 이제 1억에서 5천 정도 나가요. 요 정도가 저희가 기본으로 그냥 보고 있는 거고요. 암 보시면은 현대 구댕굿은 2천만 원 나가는데 얘는 3천만 원, 2차 안 나가는데 나가고요. 고해감은 2천만 원 나가는데 5천만 원 나가고 그 외에 진단금액 이런 거는 대동소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이거죠. 뇌질환 부분. 자, 뇌질환이 얘는 뇌 관련이나 또 요거 좀 가렸는데 심장질환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질병에 따른 수술, 또 상해에 따른 수술비도 없는데 얘는 이렇게 이제 2천만 원, 뇌 관련된 거 모두 2천, 심장 관련된 모두 2천 나가는 걸 했고요. 나머지 뭐 부가 특약들이 있죠. 이런 거는 사실 발생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기 때문에 진단금은 많이 줘도
보험료는 되게 몇십원, 몇백원밖에 안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조혈물 세포 이식입니다. 요거 왜 중요하냐면 항암을 하고 나중에 암 치료하다가 마지막에 쓰는 또 하나의 방법이 조혈물 세포 이식을 하는 거거든요. 예, 요거 저희 환자분이 직접 이렇게 저희가 치료 통해서 저희가 저희도 이제 알게 됐는데, 하여튼 조혈물 세포 이식은 암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상품을 추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상품이 가장 그 아까 말한 그 기준을 잘 지키면서 보험료도 요 정도 적정하고 큰 무리 없이 아마 갈아탈 수 있는 보험이지 않을까 싶고요. 다행스럽게도 관우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뇌에 관련된 질환들을 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특약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7세, 8세가 넘으면 아까처럼 뇌혈관과 심장이 아닌 뇌졸중과 급성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다른 보험사들 아예 뇌졸중과 급성만 해주는, 대부분 그렇게만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가장 적정한 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한번 그 보장을 한 걸 보면, 그러면 현대냐, 이거는 걔네는 이제 지금 기존에 가입하신 거면 상해 입원 일당, 질병 입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암 입원금. 이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5만원, 3만원 받지만 4일차 입원했을 때 나와야 되는 거고, 아시다시피 암도요, 치료받을 때 3살 입원 웬만한 종합병원들 입원 안 시킵니다. 처음에만 시키고 치료받을 때는 대부분 통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지금 돈으로 13,000원, 14,000원을 계속 내야 되거든요. 20년 동안, 또 27년 동안 해서 이거는 우리를 위한 항목이 아니에요. 3만원, 5만원 또 30년, 40년 후에 받자 돈의 값어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안 입원금 이거 하나 넣으려면 이거만 달랑 넣으면 좋죠. 근데 이거를 넣기 위해서 다른 것들도 또 넣어야 돼요. 그래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근데 받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한 도표로 보시면 현재 시야가 파란색이고 저희가 제안드리는 게 빨간색입니다. 보시면은 쭉 있지만 예, 경쟁력 충분히 있죠. 질병 수술부터 해서 쭉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 상품 설명이면 지금 저희가 보내드리는 그 가설 내용하고 충분히 숙지가 될 거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어린이 보험, 실비보험의 기준화는 이렇습니다. 이건 저희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의 설계 패턴을 뭐 인정하시고 이해가 되신다면 동참하셔서 같이 청약 진행을 같이 관업보다 하면 되고요. 아니다, 이거는 생각이 다르다면은 다른 설계사님이나 또 다른 분에게 한번 더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보장보험은 재테크가 아니에요. 이거는 좋아서 드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드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 깨면은 저축은 뭐 돈이라도 나오지만 이거는 깼을 때 몸에 이상 있으면 재가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좀, 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